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 공안국에 찾아온 40대 남녀 두 사람. 내 눈 줄 아니?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밀항해 중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임을 밝히죠. 자수를 접한 중국 공안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밀항에서 입국한 사람은 무조건 강제 추방하는 것이 중국 출입국 관리법의 원칙이었는데 한국에서 밀입국한 사람도 보기 힘들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개 범죄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수를 하는 일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 또라이가 저거. 그렇다고 해서 제 발로 찾아온 불법 체류자를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법. 진행시켜. 중국 공안은 원칙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당연히 한국 측에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사실도 통보했죠. 이런저런 조사 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꽤 걸렸는지 이들은 해를 넘긴 2016년 1월이 되어서야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누구냐 너? 다름 아닌 한국 경찰들이었습니다. 막 입국한 두 사람은 자신들을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저항하며 이미 사건 공소시효는 지났다. 우리를 처벌할 수 없다. 고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임마! 그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길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구 중구청 소속 양궁 선수였던 만 22살의 주진우는 합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합숙소 근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6살 연상의 가게 주인 유정숙과 알게 되었습니다. 유 씨는 동네에서 미인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수배전단의 사진을 봐도 약간 예전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다스리, 젊었던 심은하와 비슷한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은 손님과 주인 사이로 점차 가까워지다가 곧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는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문제는 유 씨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불륜 관계였던 것이고 유 씨의 남편도 이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었던 남편은 아내를 설득하기도 하고 말싸움도 하고 그래도 안 되자 심지어 구타하고 감금하기도 했고 주진우와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이사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정숙은 절대 주진우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 또라이가 저거. 유책 배우자인 유정숙은 이혼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남편이 헤어져 준다고 하길 바랬겠죠. 하지만 유 씨의 남편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 씨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배신한 불륜 남녀에게 자유를 선사하기가 싫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진우가 나섰습니다. 그는 유정숙의 남편을 만나 단판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장마차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또라이 아이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만남 자체가 애당초 잘못된 만남이었는데요.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치정관계로 얽힌 나이 차이도 10살 이상 나는 두 남자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서로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몇 살이고? 35살이다. 그럴 일은 없으셔야겠지만 불륜 상대인 상간남 상간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저런 놈들 상대하지 마세요. 누군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아주 개망신을 주겠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봤자 사실 끝이 안 좋을 게 뻔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보나마나 주진우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당신이 헤어져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 입장에서 듣고 있자면 뚜껑 열리는 소리를 짓걸어댔을 것이고 유 씨의 남편은 헛소리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져라. 이런 말을 했겠지만 어린 놈의 새끼가 불륜에 깊이 빠져있는 주진우에게는 그런 말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겠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두 사람의 술자리는 당연히 파국으로 끝났고 포장마차 인근의 공영주차장에서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진우가 유 씨의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날이 1996년 12월 8일 그들이 중국에서 강제 추방되어 한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무려 19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 당시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강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토록 당당하게 자신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떠들어댔던 것이었습니다. 건방을 떠네.
실제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1년 12월 8일에 만료되었고 이미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사건 이후에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면서 1년 넘게 은신하며 지냈습니다. 그 사이 유 씨의 남편 시신이 발견되고 사건의 범인으로 이들이 지목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공개 수배가 되는 등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어지자 1998년 4월 위조 여권을 구해서 일본으로 달아났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수완이 좋았던 주진우는 유정숙과 함께 일본에서 4년 넘게 거주하는 동안 도박 브로커 등으로 일하면서 적지 않은 돈도 모았다고 하는데요. 재벌 회장인 줄 알았잖아. 그러던 2002년 6월 당시 한일 월드컵 때문에 검문 검색 등 보안이 강화되자 두려움을 느낀 이들은 선박을 이용한 밀항으로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처럼 편안한 생활을 하진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게 숨어있던 기간 내내 공소시효 15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다렸을 것이고 마침내 시효를 넘긴 2012년 이후로는 계속 한국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2008년 이후 도입된 전자여권으로 인해서 여권 위조가 몹시 어려워졌던 데다 중국 현지에서 위조 여권을 만들어줄 브로커를 접촉하는 것도 이들의 입장에선 아주 곤란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올 방법을 찾으면서 시간을 허비하던 이들은 중국에서 말이 통하는 조선족 출신의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데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 한국 살인죄 공소시효 15년 넘겼다고? 그럼 뭐 빼박이지. 당신들 한국 들어가도 절대 처벌 못해. 오케이, 땡큐. 아니 여권을 뭐하러 만들어? 미입국한 거 자수하면 알아서 돌려보내줄 거야. 그렇게 이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모든 것을 확신한 채 집에 가자. 그래, 가자. 한국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케이 말이. 가보자 한번. 그런데 이토록 확실하게 처벌을 피해갈 것을 예상하고 들어온 이들은 도대체 왜 체포된 것일까요? 바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사망 규정 때문이었는데요. 이 조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으려고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도주한 날부터 정지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부터 되살아나게 된다는 말인데요. 나 지금 되게 신나. 그러니까 이들이 1998년 4월 일본으로 달아났을 때 시효는 1년 5개월에서 멈춰 있었고 중국에서 강제 추방되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2016년 1월이 되어서야 멈춰있던 시효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진우와 유정숙은 자신들의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서 외국에 거의 20년 가까이 머물면서 버텨왔고 기다려오던 그때가 드디어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전혀 시계가 돌아가지 않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피 생활을 했던 것이었죠. 그럼 무대포 정신, 무대포. 체포되고 나서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이들은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사실 98년이 아니라 2014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 그러니까 이미 공소시효는 완료되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중국으로 굳이 도주할 이유가 당연히 없었죠. 저 또라이 가지고. 그래서 경찰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애썼고 이들이 1998년 이후 국내에서 어떠한 생활 반응, 즉 금융거래, 각종 공과금 납부,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 설사 차명으로라도 그 어떤 것도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간접 증거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친척 집에 보관해 놓은 외국 체류 시의 사진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해서 이것을 들이밀고 이들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이들 남녀는 범행 및 도피 사실에 대해서 모두 자백했는데요. 그 자백 내용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훼손 및 유기에 대해서는 전혀 유정숙이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진우는 그 모든 것이 본인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었으며 유정숙은 다만 그 이후의 도주와 밀항에만
함께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포장마차와 공영주차장 등의 목격자 및 당시 정황에 따른 수사 내용과 어느 정도 부합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러한 자백에 근거하여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재판에서 범인 주진우는 징역 22년, 유정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요.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형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이에 따라 유정숙은 2018년에 아마도 출소했을 것이고 주진우는 2038년까지 복역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 용이 주도한 도주 행각을 오랫동안 벌여온 범죄자들이 마지막에 어이없는 헛발질로 스스로 완전 범죄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점에서 한편으로는 통쾌한 셀프 참교육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 어리석음에 혀를 차게 되는 경우인데요. 특히 중국 변호사가 공소시효 완성됐으니 돌아가도 절대 처벌 못한다 이렇게 말했던 부분에서 역시 믿고 거르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이처럼 해외 도피 시에 공소시효 정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이러한 법률 조항을 아예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구 행위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하지만 분명히 돈을 받고 상담해줬을 텐데 인터넷으로 법령 검색이라도 좀 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그 남편을 살해하고 처벌이 두려워 20년 가까이 외국으로 도피했지만 결국은 어이없는 무지로 인해서 스스로 체포되는 길을 택한 이들 두 남녀. 주진우, 유정숙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